자, R로 데이터 분석 시작하려고 딱 파일 불러오는데 왜 에러가 나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코드도 맞게 쓴 것 같은데 빨간 글씨만 보면 막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데이터 임포트, 그러니까 파일 불러오는 과정에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복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분석이 첫 단추부터 아주 깔끔하게 스트레스 없이 시작되도록 말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R한테 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방법. 이게 제일 기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 CSV 파일을 읽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비교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흔한 에러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고, 네 번째,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딱 30초만 투자해서 꼭 해야 할 점검사항.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은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몇 가지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질문 알 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내 데이터만 제대로 안 불러와지는 거야? 분명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고, 파일 이름도 맞는데 경로를 못 찾겠다고 하고, 애써 불러왔더니 막 한글은 다 깨져서 나오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네,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만 딱 제대로 알고 가시면 앞으로 데이터 불러올 게 생기는 문제 90%는 여러분 스스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파일 찾기. 모든 데이터 임포트의 시작이자 사실상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죠. 바로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R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작업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워킹 디렉토리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R이 지금 일하고 있는 기본 폴더, 그러니까 R의 현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비유하자면 R한테 너 지금 우리 집 안방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R은 다른 말을 안 하면 그냥 안방에서만 파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겠죠? 그럼 이 경로 때문에 고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팁 나갑니다. 첫째, 무조건 R스튜디오의 프로젝트 기능을 쓰세요. 제발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그 폴더가 알아서 작업 디렉토리가 되니까 신경 쓸 일이 확 줄어들어요. 둘째, 파일 경로는 절대 직접 치지 마세요. R스튜디오 파일 탭에서 원하는 파일 클릭하고 뭘 누른 다음에 커피 파스 해서 붙여넣으세요. 오타 날 일이 없죠? 마지막으로 파일 이름은 제발 간단하게 영어랑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조합이 최고입니다. 한글이나 띄어쓰기는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자, 이제 R이 우리 파일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파일을 읽어봐야겠죠? 가장 흔한 CSV 파일을 읽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왼쪽은 클래식, 아래 원래부터 들어있는 need.csv 함수예요. 뭐랄까, 국밥 같은 느낌이죠. 든든하고 믿을만합니다. 오른쪽은 요즘 대세 타이디버스 패키지에 있는 need.csv 함수고요. 훨씬 빠르고 데이터를 티블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형태로 가져와요. 이 티블은 데이터가 많아도 깔끔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실수할 여지를 줄여주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 컬럼은 숫자로, 저 컬럼은 문자로 읽었어 하고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럼 먼저 클래식 readcsv를 한번 써볼게요. 코드는 아주 간단해요. readcsv하고 괄호 안에 파일 이름만 넣어주면 끝! 그리고 그걸 df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음 단계예요. 바로 head df를 쳐서 데이터 앞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컬럼들이 잘 나뉘어 있는지, 이상한 건 없는지.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해요. 무조건입니다. 이번에는 모던한 방식 readcs를 써볼까요? 코드 자체는 거의 똑같죠? 밑줄 하나 들어간 거 빼고는요.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좀 더 강력해요. head 함수 대신에 glimpse라는 함수를 써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각 컬럼 이름 옆에 데이터 타입까지 딱 알려주죠? int는 정수, char은 문자열,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몇 개 보여주니까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코드를 실행했더니 빨간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데이터가 막 깨져서 나와요. 아,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사실 이 단계에서 만나는 문제는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게 뭔가요? 모든 데이터가
그냥 한 줄로 하나의 거대한 컬럼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컬럼 구분이 하나도 안 됐죠. 이거 진짜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 99%는 바로 구분자 때문입니다. 구분자가 뭐냐면 컬럼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문자예요. CSV는 원래 comma separated values, 즉 쉼표로 값을 나눈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R은 당연히 쉼표를 기준으로 컬럼을 나누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파일은 세미콜론, 쉼표 0으로 나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R 입장에서는 나눌 기준이 없네? 그럼 그냥 다 한 덩어리로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요. 진짜 쉬워요. R한테 야, 그거 쉼표 아니고 세미콜론이야 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에 딱 한 줄, 딜림 이꼴 세미콜론. 이 옵션 하나만 추가해주면 돼요. 탭으로 구분된 파일이면 딜림 이꼴 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R이 그랬어? 하면서 바로 컬럼을 제대로 나눠줄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퀴즈. CSV를 불러왔는데 데이터가 한 줄로 쭉 나온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혹시 구분자가 쉼표가 아닌가 이걸 의심해야 합니다. 메모장 같은 걸로 파일을 살짝 열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겪으시죠. 특히 한글 데이터 불러올 때 열심히 불러왔는데 한글이 전부 쥐문표 아니면 막 이상한 외계어로 깨져서 보이는 경우요. 이건 100% 인코딩 문제입니다. 인코딩이 뭐냐면 컴퓨터가 글자를 저장하고 보여주는 약속, 일종의 번역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파일은 CP949라는 한국식 규칙으로 만들어졌는데 R은 기본적으로 UTF-8이라는 국제표준 규칙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깨지는 거죠. 특히 윈도우에서 만든 엑셀 파일이나 공공 데이터는 거의 다 CP94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해결책은 당연히 R한테 이거 한국식 규칙인 CP949로 읽어줘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코드를 보세요. 기본 함수 read.csv에서는 파일 인코딩은 CP949 옵션을 추가하면 되고요. read.csv에서는 로켈 엔코딩은 CP949 이렇게 좀 길게 써주면 됩니다. 이 주문 한 줄이면 마법처럼 깨졌던 한글이 예쁘게 돌아올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에러 없이 데이터가 R로 들어왔어요. 와, 끝났다 하고 바로 분석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데이터를 불러온 직후에 딱 30초만 투자해서 데이터를 훑어보는 습관.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몇 시간을 아껴줄 겁니다. 이건 필수 의식 같은 거예요. 이 5단계 꼭 기억하세요. 일종의 비행전 점검 같은 겁니다. 첫째, dim. 행이랑 열 개수가 내가 생각한 거랑 맞나? 데이터가 중간에 잘리진 않았나? 둘째, names. 컬럼 이름들 괜찮나? 이상한 글자나 오타는 없나? 셋째, str.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제대로 들어왔나? 숫자로 계산해야 할 나이 컬럼이 혹시 문자로 들어오진 않았나? 이거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분석 다 막힙니다. 넷째, summary. 값들이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나? 나이가 막 200살 이렇게 나오진 않나? 마지막으로 테이블로 성별 같은 범주형 데이터에 남녀 말고 이상한 값이 섞여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30초가 나중에 큰 재앙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실무에서는 CSV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엑셀 파일을 직접 다루게 되죠. 바로 .xlsx 파일이요. 엑셀 파일을 굳이 CSV로 바꿔서 불러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바로 읽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을 CSV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 순간 아까 말했던 인코딩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엑셀 파일 그대로 읽어오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합니다. 또 엑셀은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원하는 시트만 콕 집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쓰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결국 모든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데이터 임포트입니다. 아무리 멋진 모델을 만들고 화려한 시각화를 해도 맨 처음 데이터를 잘못 불러왔다면 그 모든 게 다 사상 누각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분석이라는 멋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임포트는 완벽할 겁니다.